오늘의 이슈통,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양무진 교수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기자회견 들으셨죠? 네, 맞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통일은 대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남북한의 대화와 교류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평화적인 통일을 한다면 대박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우리의 그 자본 또 우리의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 값싼 노동력이죠. 네. 또 그리고 북한의 지하자원 이것이 합쳐진다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하. 남북 간의 대립과 대결, 네.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속에서 북한이 붕괴되고 북한이 붕괴해서 갑작스런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 모두 이 통일은 쪽박이 될 수도 있다. 아하. 이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 뒤에는 이 경제관념으로 보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 자체를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런 이익이 있다 이런 측면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통일 대박론은 사실 뭐 여러 그렇죠. 차례 뭐 지금은 이제 우리 그 다수의 국민들이 항상 그 이 통일 문제 논할 때는 통일에 대한 이점 그리고 손실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65년, 70년 동안에 우리가 분단된 상태 보면 분단 비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분단 비용이 컸다는 것은 뭡니까? 국민들의 심리적 부담뿐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안보 문제랑 기타 일 하다 보니 상당한 비용이 군사 안보에 지출하는 측면이 있겠지요. 네. 그러나 이것이 경제를 돌린다면 결국 뭡니까? 경제 번영과 국민 복지를 가겠죠. 또 그리고 뭡니까? 국제사회에서 통일된 남북한의 모습을 보면은 또 상당 부분 우리에 대해서 상당히 또 경계하는 심리도 있겠지만 또 서로 협력하는 심리도 있겠죠.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경제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통일에 대한 상당 이득이 있을 것이다. 저도 그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의를 하고 하자마자 이제 정부가 북측에 공식 제안을 했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뭐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데에 대한 응답으로 봐도 될까요? 뭐 배경은 여러 가지 그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장 시급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산가족 숫자가 한 7만 2천 명 되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80대 고령 이산가족 어르신들 1년에 한 4천 명 정도가 작고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주 시급한 과제죠. 두 번째로는 이 이산가족 이거는 그 비정치의 문제로서 남북한 모두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또 그리고 남북한 지도자 모두가 이것을 인류적인 문제로서 반드시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이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반 구축을 했죠. 기반 구축을 하려면은 나름대로 환경의 여건 조성,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 분위기 조성의 첫 단계로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지 않겠냐, 이거 보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육성으로 예.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 마련, 이렇게 주장했죠. 여기에 대한 하나의 화답으로서 1단계 화답으로 보이는 것이 이산가족 상봉 제안이 아니겠냐, 이렇게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이 사실 신년사를 발표를 했을 때 저희 정부 측에서는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식으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의미를 조금 부여하지 않으려 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거 입장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지. 저도 그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 이 신년사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 네. 평가절하.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년사랑은 일종 신년 인사 아니겠어요? 덕담 수준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의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좀 부족한 것은 남북한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신년사 나오자마자 너무 성급하게 평가절하한 거,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되고 또 그 평가절하한 하나의 이 요인, 배경에 보면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분위기 조성, 운운하면서도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외 나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여기 대해서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어제도 보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기자회견 하면서 북한의 그 내정이라 할 수 있는 장성택 문제, 이 반인륜주의 이제 운운했습니다. 그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북한이 신년사 나오자마자 평가절을 하고 불과 며칠 있다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화답의 성격으로서 이상한 상부 제하는 것, 이것은 좀 모순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것저것 다 따지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 비판은 비판이고 또 제안은 제안이고
지금 문제는 제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우리의 이산가족 상봉 제한에 대해서 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실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첫 단추로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건데 네. 과연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받아들이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난해 9월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거의 준비 완료 단계에서 예. 일방적으로 연기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연기한 사례의 배경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관광 문제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적어도 이산가족 상봉을 우리가 제안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관광 재개에 대한 논의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밝혔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이렇게 들고 나왔죠. 네. 그런데 거의 준비도 알고 남북 간 합의된 사항을 갖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산가족 상봉이 끝난 이후 일주일 이후에 회담을 하겠다. 연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그렇다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그 과실만 따먹고 관광하지 않겠다는 속셈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북한이 불신이 해가지고 이산가족 상봉 자체를 북한이 무산한 연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 봤을 때 이번에도 북한이 아마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광 재개 문제 연계를 들고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아하. 또 다른 측면에서 북한이 좀 더 통 크게 네. 이산가족 상봉, 관광 재개 문제, 6.15 13 문제, 기타 남북 간의 재반 문제를 논의할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하자 이렇게 좀 통 크게 제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으로 당국 간 회담까지 제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전에는 일단 그 이산가족 상봉 플러스 금강산 관광 재개 이 작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제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반응을 내놓는다면 오늘 중에도 가능할까요? 이런 반응을 내놓는다면? 그래서 이제 북측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남북간 개선 분위기 조성 강조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한 화답으로서 이상을 상봉했고 상봉을 제안했고 또 그리고 어제 우리가 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순수하게 또 우리의 전통문을 수용해 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만간에 아마 늦어도 지금 10일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 정도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북한이 그런 식으로 제의를 하게 된다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제스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정부도 좀 통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께서 집권 2년 차에 들어오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 됩니다. 네. 또 그리고 이 남북 관계라는 것은 서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이 필요하고 북한은 관광 재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적절한 여기에 대해서 느슨하게 연계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찌 보면은 또 북한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주는 이러한 유연한 자세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또 해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상봉소에 국군 포로가 남북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다음에 또 화산 상봉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적어도 이상 상봉 속에 국군 포로 납북자 좀 많은 숫자를 하고 또 그리고 대면 상봉 한 번 더 하고 더 나아가서 화산 상봉 여기 한 번 더 한다면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도 좀 더 순차적이지만도 아마 이상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여기에 대한 수순에서 북한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논의는 작년 추석쯤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고 저쪽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고 이런 건 똑같은데 작년하고 지금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혹시 상황이 달라진 것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연계를 해왔을 경우에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 그 환경 변화가 있었다. 상황 변화보다도 양쪽 다 1년 동안에 탐색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탐색의 결과가 이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좀 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북 간에 있어 우리가 북한보다 국력의 격차가 40대 1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좀 더 통크게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남북 관계를 주도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정부의 평화 통일 기반 구축 좀 더 속도를 내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유연한 자세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만약에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양국이 화답에 화답을 이어가게 되면은 빠르면 올 설에도 만나볼 수 있는 걸까요? 이미 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여러 남북 간에 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또 네. 그리고 특히 지난 9월까지 모든 준비되기 때문에 아.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1월이라는 것은 상당히 춥습니다. 네. 혹시나 또 다시 건강산에 산다 하면은 우리 이산가족 상봉 대다수의 그 상봉자들이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예.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1월 그 이 구정 맞이할 때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아. 그렇다면 또 2월 중순에는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이 있습니다. 네. 또 2월 하순에는 한미 키 리저브 훈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마 설맞이라는 타이틀은 내 걸더라도 2월 초순경에 되지 않겠냐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통일 시대, 통일 기반 마련 이런 표현도 어제 썼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좀 이 인식 자체가 좀 많이 개방. 좋습니다. 우리가 분단 국가에서 통일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특히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평화 통일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하나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대통령의 이 강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보면은 그 지난 김대중 정부의 포용 시대에는 통일은 말하지 않고 남북 간의 대화, 화협력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통일보다도 평화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평화, 화협력과 평화 속에는 자연적인 통일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대북 강경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도 중단되고 교류협력도 모두 중단된 상태에서도 통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도 거의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남북 간의 대화가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네. 또 그리고 교류협력도 중단된 상태죠. 이 상태에 또 지금 통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통일이 무슨 통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다수가 지지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 공천을 거쳐서 통일 방안을 정한 것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이것은 3단계입니다. 첫 단계로 남북 화해 협력 단계입니다. 2단계로 남북 연합 단계입니다. 3단계로 사실은 단계. 그러니까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입니다.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박근혜 정부도 이 통일 단계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 통일 단계가 박근혜 정부의 통일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문제는 통일 이야기하기 이전에 남북 당국 간의 대화, 교류협력 여기에 대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순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을 좀 보면서요. 갑자기 잦은 통일을 언급하는 게 혹시 그냥 뭐 어떤 의지를 민족적인 뭐 업적이라던가 의지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혹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조건들이 좀 이루어지는 거를 파악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 싶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신감의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북한의 정세 분석에 의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북한 정세 분석에 의해서 어제 보면은 장성태 이런 북한의 불안정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직간접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잘못 생각하면 북한이 지금은 이제 내부가 상당히 어렵고 네. 경쟁난도 있고 또 이제 권력층 간의 그 갈등도 있고 그렇다면 잘못하면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된다. 네. 그 측면에서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통일 같으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의해서 통일 이렇게 하면 남북한 모두가 패자가 되고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쪽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에서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과정적인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대화하고 교류협력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평화통일을 단장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반 구축을 하겠다. 그런 연장선을 본다면 이 대통령의 통일 논의는 지금 현실성이 있다. 저는 그걸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봤을 때 어제 대통령은 아마 국정 책임자로서 또 남북 관계를 관리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집권 2년 차에서 뭔가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김정은이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기반 구축을 얘기했고 또 북한에서는 그 이후에도 또 조평통을 통해서 위화적인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또 내일 또 김정은의 생일을 맞지 않습니까? 이 기점에서 혹시 북한이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 생일에 대해서는 아주 큰 이야기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 비공식적인 공유를 하면서 보내지 않겠느냐. 네. 그래 보여지고 아마 생일하고는 내부적으로 좀 단결하는 게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남북 관계와 큰 메시지는 없을 것이다. 네. 오히려 아마 우리의 이상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서 북한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것을 관광 재개하고 연계할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네. 이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천안함 폭침 이후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 5.24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오이사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천안함을 걸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금 이제 다양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쉽게 해제한다. 지속한다 이런 말은 못 할 겁니다. 네. 해제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완화 단계를 거쳐가면서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자연적으로 해제를 가지 않겠냐 그걸 보여주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이 오이사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국회에서도 답변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계 없습니다. 박항제 사건에 대한 3대 조건, 네. 북한에 대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사과, 그리고 관광이나 신변안전보험 여기 대해서만 확고히 한다면은 우리 정부가 관광지 해롭다 이러면 괜찮는데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이 박항제 사건의 3대 조건을 가지고 관광 재개할 가능성이 낮다 그걸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의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현금 대가 이것은 핵 개발로 전용한다. 그리고 독재 자금을 쌓인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적어도 북미 대화 또는 육자 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쉽게 관광 재개할 가능성이 낮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